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과학생입니다. 오늘은 75페이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페이지 보니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이제 서류죠. 모든 게 이제 서류. 서류는 뭐며? 서류는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신청이 필요한 정보와 관련돼서 보장과 관련돼서 진정성이 확보되면 그럼 결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는 결론적으로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자.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권리자는 이익을 받은 자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진정성을 보장한 것은 즉 불이익을 받는 자, 등기 의무자급 원칙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등기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돼서 75페이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그러면 76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가로 1번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 그래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다. 등기는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우리가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 두 번째는 부동산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부동산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된다. 그럼 등기 사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냐?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라는 게 있어요. 등기 원인 일자.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는 그건 당사자, 부동산 표시, 등기 사항이 기록된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뭐예요? 약간의 변질을 가져왔어요. 어떤 측면에서? 과거에는 뭡니까? 등기 필정이에요. 등기 필정에서 뭐로? 등기 필 정보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 두신다면 여기와 관련돼서 요 등기 필정과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가면서 등기 필정은 뭐예요?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갖춰야 돼. 동시에 갖춰야 된다. 그러면 등기 필정과 등기 필 정보로 보면서 요 세 가지 요건이 뭐예요? 요때는 돈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당사자 표시,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가 기록돼야 돼. 그러면 등기 필정에서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갔을 때 요 세 가지 요건의 변질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요 의미를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뭐냐? 바로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매매 계약서를 분석해 본다면 요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나누니까 매매를 뭐라고 그래요?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 정서를 바로 계약서를 정서라고 그러죠. 매매는 통상 뭐라고 그래요? 바로 법률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법률 행위만 있어요? 아니죠. 법률 사실도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정면이 바로 등기 원인 정서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본인이 생각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대장 등본입니다.
자, 대장 등본은 부동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 즉 뭐예요? 상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유언이 있어요. 유언장도 결론적으로 당사자 표시가 있죠. 그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도 뭐라는 거예요? 당사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는 통상 다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부분과 관련돼서 페이지 76페이지를 우리가 봐봐요. 자, 첫 줄의 끝에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성립하는 증명하는 정보가 곧 등기 원인 정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수용과 관련돼서 이제 타이틀이 붙었죠. 수용은 자, 협의 성립 확인서, 즉 계결서 등본도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고, 경매와 관련돼서 경매 허가 결정 정본이 있어요. 판결서는 즉 판결 정본이 바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법률 행위,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이 곧 등기 원인 정서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 필증에서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여기는 동시에 갖춰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는 세 가지 변질을 가져왔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해놓고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바로 자, 3번에 뭐가 나오죠? 자, 금융 계약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자,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32회 때 우리가 출제될 거, 박사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러면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요 계약이 포인트야. 계약과 관련돼서 그러면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는 원칙과 예적 측면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원칙은 그러면 요 통상 계약이어야 돼. 계약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고 계약이 통과됐다.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자,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자, 소유권 이전을 통과시키면 즉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중에서도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될까요? 이거는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관련돼서 역시 32회 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금융계약서가 되려면 1단계 뭐 해야 돼요? 계약해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부동산이어야 되고,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이걸 다 비로소 통과시켜야 비로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예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판결서예요. 자, 판결서나 조서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금융계약서를 멘탈을 목적으로 소송 사기가 벌어질 수 있어. 그래서 판결서 그 조서도 반드시 뭐예요? 금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계약서로는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몇 개 찔러 보자고요. 자, 가등기, 예약이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가등기는 즉 건등기 시에 제공하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속은 대표적으로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상속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정리와 관련돼서는 1단계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아니죠. 그래서 정리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선박에 관한 계약이고 소유권 이전이고 3단계 그러면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야. 준부동산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숙지해보죠. 원칙, 계약해야 돼. 2단계. 자, 소유권 이전. 3단계. 자,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4단계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판결서와 그 조서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계약서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 제공하지 않는 것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요걸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금융계약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항상 제가 말씀한 게 있어요. 자, 파 심으면 팥나고 콩 심으면 콩나고 안 심으면 안 난다는 거야. 금융 원칙과 예정은 예적 측면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금융계약서 X가 있고 금융계약서 O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융계약서 O와 관련돼서 꼭 점검해 둘 것. 특히 니은의 판결서와 하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정서 그거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판결서 그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금인을 받아라는 거야. 그러면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 방주의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원칙과 예의적 측면을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로 2번에 어떤 정명서가 있어요?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우리 요 정도는 한번 정리해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인감증명이란.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우리가 숙지해둘 거는 등기 의무자야.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제공해줘야 돼. 그러면 등기 의무자 중에서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원래 소유권 명인자. 자, 인감증명은 원래 소유권 명인자가 인감증명을 제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인감증명 문제가 나오면 일단 등기 의무자냐, 등기 권리자냐 이걸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서 요 밑에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 첫 번째입니다. 자, 등기 의무자는 그러면 등기 인감증명은 왜 제공해 준다고 그랬어요? 서류죠.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해 주는 게 진정성이 확보되면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에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됐다면 이때는 제공 X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진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제공 X예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이렇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저희가 준비를 해줘야 돼.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등기 의무자가 없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단독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특히 조심할 거는 인감증명은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다. 그러면 방문신청에 한해서 적용이 있다. 요거 하나 또 베이스를 깔아놔야 되고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냐? 바로 3개월이다. 3개월. 자, 인감증명은 그러면 3개월이 입에됐을 때 이때는 몇 호 사이로 고가하느냐? 바로 29조 9호로 각하게 돼 있어. 9호로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9호로 각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인감증명은 등기 의무자, 원래 소유권 명의인자,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 X, 등기 의무자가 없다면 제공 X. 그러면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몇 개 미리 한번 시험장 가서 찾아놓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원래 소유권 명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야.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전개되게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가 뭐냐? 무슨 등기예요? 국기 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국기 등기는 제공 X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우리가 찾아 놓는다면
자,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 등기야. 그러면 말소 등기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다.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공 X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상단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고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의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인감증명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요. 방문 신청에 한해서 적용이 있다.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밑에서 세 번째 3개월이어야 된다.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때는 자 29조 9호로 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9호는 뭐예요?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을 때 9호로 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77페이지와 관련돼서 인감증명을 제출한 경우 거기에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특히 맨 밑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자, 3번과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 특히 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와 있고요. 기업은 소유권 동그라미잖아요. 소유권. 자, 니은과 관련돼서 가등기 말소 줄쳐놓고 앞에 소유권이 붙었죠. 소유권 인감증명이에요. 특히 디귿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둘 거는 소유권 해이 권리에 관한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필 정보가 멸실에 의해서 확인 정보, 정보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특히 이 디귿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디귿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77페이지 맨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이 있어. 4번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둘 거는 자, 첫 번째 공정정서. 공정정서는 진정성이 확보됐죠.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제공 X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고요. 자, 경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기억리은 디귿 위험의 경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이제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지워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자기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에 한해서 적용이 있다.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누구 거? 등기 의무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 X, 등기 의무자가 없다면 제공 X,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두시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 즉 부기 등기는 통상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 등기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로 3번 등기원이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는 처음이죠. 그러면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제공 X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특히 우리 78페이지 꼭 기억해 둘 거. 자, 그러면 특히 디귿과 관련돼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맨 위에 디귿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줄서라요. 자, 소유권 판결서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그래서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포인트를 잡고요. 신청할 때 허가서의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어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로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 디귿과 관련돼서는 어디냐?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귿과 관련돼서 자, 반드시 확인해 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동그라미 2번이 나와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토지거래 허가증이라는 게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서와 관련돼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거래라는 거야. 거래라는 거야. 거래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 둘 거는 대가성이야. 대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가성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이라는 거예요. 유상 계약과 예약에서.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유상계약과 해약이면서 대표적으로 권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 자,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제공해줘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 그 옆에다가 대가성, 즉 유상계약과 예약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가등기는 계약이 예약이에요. 가등기는 예약이죠. 유상 예약이네. 그러면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련된 가등기라면 가등기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상속이에요. 상속 계약 예약도 아니죠.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년은 어때요? 정년은 무상 계약이죠. 그러면 정년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서와 관련돼서는 항상 거래의 포인트를 잡고 거래는 대가성, 대가성은 유상이다. 유상계약과 예약이라고 적고 소유권과 지상권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토지거래허가서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8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나와 있어요. 자,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 민법 총칙으로도 연결이 돼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 효력 요건이 아니라 요거에 불과하다라는 거. 등기 요건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점검해 두고요. 자,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돼서 어디가 포인트냐? 바로 취득이 포인트야. 취득이라는 거예요. 자, 취득과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 계약이어야 돼. 계약 중에서도 유상무상이 있어요. 그러면 유상무상이라는 걸 잡아두고 여기에서 플러스 바로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농지계약이어야 되겠죠. 농지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돼서 계약이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상속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년은 무상 계약이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예약이죠.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야. 그러면 가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탁탁탁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거래에 가서 그러면 대가성, 즉 유상계약과 예약, 소유권과 지상권이라는 거. 자,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돼서 농지계약, 즉 유상무상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자,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우리가 이제 78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정리되어 있고요. 이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돼서 7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9페이지는 우리가 하죠. 자, 4번의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자, 승낙서는 이전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원칙상 방문 신청일 때 승낙자의 뭐가 필요하다?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자, 말소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말소등기. 말소등기와 멸실등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 말소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으로서 이거는 전부 그렇지. 멸실등기는 권리적 측면이 사실적 측면이에요. 자, 사실적 측면으로서 우리가 자, 전부 멸실이라는 거야. 자, 그럼 말소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다.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공동 신청이 돼.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되고요. 공동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권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된다면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러면 승낙죄의 인감 증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그때는 각하사유가 되는 거야.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29조 서류와 관련돼서는 구호사유가 관련돼서 연결이 돼요. 구호라는 것은 서류를 똑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되게 돼. 그게 바로 29조 구호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자, 멸실 등기는 아무 말이 없다. 멸실은 사실적 정면이야. 그러면 이때는 원칙상 단독 신청이죠. 그럼 사실적 정면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니까 이절 서류가 즉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결론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79페이지와 관련돼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허용 X.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즉 각하가 돼. 각하는 메터로 29조 2호 사유로서 9호 사유로서 각하하게 됩니다. 자, 권리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부기 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 등기로 하며 이것들은 각하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각하하지 않는 A 조건이 즉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다. 자,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럼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등기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자,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즉 부기 등기가 되고요. 부기 등기. 여기에 대해서 승낙서를 첨부했다. 그러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즉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등기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즉 부기 등기요,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라는 거. 자, 특히 자 79페이지와 관련돼서 상단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여기 말소와 멸실과 관계에서 자꾸 자기가 감각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 등기는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감각적으로 감을 우리가 잡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79페이지 우측에 여백이 있어요. 방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요 세 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자, 부동산 등기형 번호번호. 세 번째. 자, 주소 증명 정보. 자, 일반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연인이죠. 자연인. 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와 관련돼서 요거는 법인 등입니다. 법인 등.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그래서 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일단 이해해놓고 몇 가지를 정리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A가 자,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 돼. 그럼 이 사람은 벌써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주민등록번호도 기록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도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즉 자연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법인 등, 주소 증명정보 요 세 가지 뭐의 공통점은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누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우리 전 시간은 우리 전에 배운 것들은 통상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주지만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주소 증명 정보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즉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준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주소 증명 정보는 자, 과거에 이제 징세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주소 증명 정보과 관련돼서 주의할 게 있죠. 바로 소유권, 바로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단서가 붙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권리자도 제공해주고 의무자도 제공해준다는 요 의무자와 관련돼서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 요거 특히 조심해야 돼. 이미 출제가 됐지만.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러면 주소 증명정보, 즉 원칙상 등기 권리자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찾아보죠. 바로 변경이라는 거야. 변경은 객체의 변경이죠. 그러면 이때는 변경과 관련돼서는 결론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증명정보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 그럼 변경과 말소는 결론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번에 가서 주소 증명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특히 2번 다만과 관련돼서는 거기에다 빨갛게 우리가 잡아놓고 이렇게 행강편을 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놓고 등기 의무자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관련돼서 법인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어디에 부여 기간을 우리가 잡아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놓아야 돼. 자, 거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애국정부 처자수익, 국토교통부 장관. 법인과 관련돼서는 법동그라미 주, 그래서 법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간헐등기소 등기관. 재국민과 관련돼서 제1대 대법원 소재지, 간헐등기소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 재단과 관련돼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애국 범인과 관련돼서는 애국, 애자 동그라미, 출입국, 그래서 애출. 이렇게 한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관련돼서 한 개 지문이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즉 주소 증명정보와 관련돼서 이거는 통상 등기 권리자.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즉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 권리자 둘 다 제공한다.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페이지 가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7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대장 등본과 관련돼서 나와 있죠. 대장 등본은 첫 번째, 왜 그러느냐? 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통상 두 번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다. 불일치하게 되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꼭 하나 하게 될 거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29조 11호로 각하하게 돼. 11호로 각하하게 돼요. 그러면 11호와 관련돼서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 그러면 29조 뭐예요? 29조 11호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우리 관공서 촉탁 등기. 관공서와는 관련돼서는 통상 적용이 없다. 요 관공서와 관련돼서 요게 밑에 32회 때 2.5점짜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기억해 둘 거는 대장 통보는 그러면 세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자, 대장 통보도 전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포함되죠. 왜?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을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을 거고, 멸실 등기. 그거 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대장 통보를 첨부하는 것들이 딱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80페이지와 관련돼서 1뭐가 나와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 2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3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즉 멸실 등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면과 관련돼서, 그러면 대장 통보과 관련돼서 대장 요 부분에 대해서 바로 깔아놓고 들어가셔야 돼. 자, 도면에 대해서 나왔네요. 도면. 자, 도면 가로 8번에 도면이 나왔고, 도면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영구 보전 장부다. 영구 보전과 관련돼서 영구 보전 장부가 돼요. 여기와 관련돼서 두 번째 우리가 잡아둘 거는 특히 용의권과 관련돼서 용의권은 뭐라는 거예요? 저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그러면 전부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대비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전부 일부와 관련돼서 용의권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범위예요. 범위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거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0페이지와 관련돼서 도면 제출 여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나와 있고요. 특히 소유 부동산 일부와 관련돼서 일부 거기에다 현금 현쳐놓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대장 통보를 첨부한다. 이러면 틀려요. 즉 도면을 첨부해 준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도면의 제출 여부와 관련돼서 법인은 돈이 맞죠. 전자문서로. 자인과 법인, 비법인과 관련돼서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특히 자, 2번과 관련돼서 도면의 제출 방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도면은 언제나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이러면 틀려요. 예적 측면으로서 자연인, 비법인. 자, 자인과 비법인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장 통보도 우리가 봤고요. 도면도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하는 사람이 이제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오죠? 직접 방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방문 신청이라고 생각해 두고, 자,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에 왔죠. 등기소. 자, 등기소에는 누가 있죠? 그래서 등기관이 있어요. 등기관.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등기소, 즉 신청이 된다고 그랬고요. 이 등기관과 관련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접수죠. 접수를 합니다. 자, 접수와 관련돼서 그러면 접수하기 전에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접수를 하게 되고, 등기관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자, 봐요. 자, 보증도 없어요. 자, 보증과 증정도 없어요. 등기관이 각하도 없어서. 그러면 치와 관련돼서 당사자 치아가 없어서. 치아가 없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죠? 자, 등기부로 와야 되겠죠. 등기부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록이라는 거야. 기록. 자,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료를 하겠죠. 완료. 그래서 우리가 요 통상 이제 교합이죠. 교합이라는 거예요. 교합은 완료 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완료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해야 돼? 대장과 등기부를. 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작성해 줘야 돼. 그래서 등기필 정보 작성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작성.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그래서 가세 자료를 송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세 자료 송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신청, 즉 삭대질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A가 집을 팔고 등기소에 와서 등기관한테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보증도 없었고 각하도 없었고 치하도 없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에 기록하게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도장 찍으면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등기관은 접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바로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야. 자,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해서 불만이 있다면 각하하겠죠. 자, 약간에 있으면 보충과 정정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접수 시기가 관련돼서. 자, 접수 시기, 즉 저장된 때라는 거예요. 저장될 때.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우리가 효력 발생 시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이때는 뭐가 할 때요? 바로 접수한 때가 돼. 접수.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완료기간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교합이죠. 교합이라는 것은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 이걸 바로 교합이야. 그러면 접수 시기 저장, 효력 발생 시기 접수, 완료 시기, 즉 교합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두면서 자, 몇 개 정리하고 가죠. 자, 80페이지 하단에 접수, 그래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앞에 저장, 행강편 쳐놓고요.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는 즉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걸 나오고, 자, 보충과 지원과 관련돼서 보충이라는 것은 보충 정정을 합해서 보증이야. 보증과 관련돼서는 등기관의 재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보증은 신청 정보의 흥결은 정정, 보충,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고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즉 치하라는 게 있어. 치하라는 것은 즉 철회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 동그라미,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를 철회 동그라미, 철회하는 것. 자, 기업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대리인이 취하기 위해서는 취하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할 수 없죠.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81페이지 상단에 딱 정리가 되어 있네. 자, 니은과 관련돼서 쌍방 동그라미. 앞에가 쌍방이면 일방만 할 수는 없어요. 앞에가 쌍방이면 뒤에도 쌍방 특별 수건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 자, 일부 취와 관련돼서는 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일갈, 서류죠. 가분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즉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방문 신청, 그러면 등기소 신청, 등기관 접수, 형식적 심사주의고, 접수 시기 저장. 자, 보증도 없고, 각하도 없고, 치하도 없고, 등기부에 기록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에 기록하더라도 언제로 접수시로 소급한다는 걸 기억해 둬야 돼.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교합은 즉 완료 시기야. 그러면 완료를 그러면 취하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교합 전, 등기 완료 전 단계에 해준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료되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고, 두 번째,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고, 세 번째, 가세 자료를 송부해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의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고, 우리 각하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